이 채널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꿔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제가 들어간 집은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창고로 쓰던 공간을 겨우 집처럼 고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 그곳에 들어갔던 날,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참으시다가 결국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가난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신 뒤 매일같이 술과 담배에 의지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아 홀로 키우게 된 어머니. 그런 어머니와 창고를 개조한 집에 들어가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성공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다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울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졸업을 앞두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해병대에 자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굳이 왜 힘든 곳을 선택하느냐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서럽고 더러운 일도 견뎌야 한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든 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피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대로 부딪혀보자. 그렇게 저는 해병대에 지원했고 백령도라는 섬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내심.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조금만 더 버티면 지나간다는 것을 처음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를 말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전역한 뒤 저는 남들처럼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전공을 살릴 수 있었고 제가 원했던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잘해야겠다. 인정받아야겠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이 해야 하는 일이어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맡은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인 평가는 결국 제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맡기면 해. 그 한마디가 다른 부서로 퍼졌고 어느 순간 저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알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이 태도가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요. 남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 남들이 힘들다고 멈출 때 한 번 더 해보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2014년 5월 3일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15년 5월 3일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달랐습니다. 저는 돈을 쓰는 것에 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1억을 모아보자.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면서 좋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예쁜 가구를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유명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예식장 대신 모든 비용을 포함해 150만 원 정도가 드는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비용도 축의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최소 60% 이상을 먼저 떼어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5층 탑층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차 없이는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장이어서 차를 이용했지만 아내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습니다. 화려한 신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1억.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 한 번 먹고 커피 몇 번 마시면 돈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월급날이 와도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정도 지나자 사람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원 안에서도 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와 아내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1억. 우리가 정말 1억이 넘는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전까지 1억은 저와 상관없는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돈,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모으기 어려운 돈. 그런데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을. 좋은 환경에도 적응하지만 불편한 환경에도 적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적응하느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부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저축액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했습니다. 모으는 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더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용돈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제 용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됐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함부로 돈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절약하면 다른 한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1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6년이 지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한 뒤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가 되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에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3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던 가격과 오늘 보는 가격이 달랐습니다. 몇 달 전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집부터 사야 하나? 더 늦으면 영영 못 사는 것 아닐까? 특히 이미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만난 선배들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한 사람도 있었고 깔고 앉는 돈을 최소화한 뒤 그 돈으로 계속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익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편안함에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집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갈 것인가? 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자산을 먼저 키우자. 상승장에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그 결정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집을 샀으면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서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 벌어진 자산의 격차를 부러워하는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행동하는 것. 그렇게 저는 투자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듣는 것도 벅찼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했습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지? 그 생각보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끝낼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인사에 제 목표를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 100개를 확인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면 연차를 냈습니다. 연차를 쓸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날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황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게 만들 방법을 찾자. 1시간을 만들 수 없다면 30분을 만들었습니다. 30분이 안 되면 10분이라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날에는 다음날 반드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멈출 뻔했습니다. 간절하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환경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임장도 더 잘했고 분석도 더 잘했고 투자 경험도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교했을 겁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정적인 사람은 나를 끌고 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누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훨씬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제 문제의 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는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장을 가야 했고 강의를 들어야 했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시작한 일이 지금 가족을 외롭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멘토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해요. 조급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결이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저녁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저녁 시간은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족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하지 못한 공부는 새벽 3시, 4시로 옮겼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그만큼 절박하게 시간을 다시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이 너무 좁았습니다. 서너 명만 모여도 앉을 곳이 부족했고 장모님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편하게 친정에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투자만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이 더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삶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씩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쌓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게 어울리지 않는 크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와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따라합니다. 가난이 싫어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돈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따라가기 시작한 뒤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힘을 얻었습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법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종잣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15만 원의 용돈으로 버티며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임장은 단순히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가 직접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저에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단순한 투자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에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제가 돈을 버는 이유이자 돈 때문에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삶이 버거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모아도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앞서간 사람과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후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사람과의 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내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1,000만 원부터,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부터.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아주 작은 빛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가족과 살고 싶다는 꿈, 돈 때문에 어머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꿈, 내 아이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싶다는 꿈. 그 꿈들이 이제는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걷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때로는 지금 원하는 것을 맞바꿔야 합니다. 편안함을 조금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를 만들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창고를 개조한 집에서 울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15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며 1년에 1억을 모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가족을 돌보고 투자 공부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아직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 시작했던 한 사람의 싸움은 결국 돈을 모으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꾸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어쩌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테이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